지금 뉴럴링크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 고유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를 경고하죠. 그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직접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회가 생긴다면 당신의 뇌를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거대한 논쟁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한계가 사라지는 세상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약속 뒤에 숨겨진 경고와 본질적인 질문들을 짚어보고 이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사회의 충돌 지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걸 넘어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중심에는요, 아주 강력한 믿음이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술 발전이라는 건 마치 멈출 수 없는 기차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차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한계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기술이 어떤 길을 따라 발전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숭고한 목표에서 출발하죠. 마비나 시각장애를 치유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리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인류가 자기 운명의 운전대를 직접 잡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운명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바로 이런 사상을 기술적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의 끝에 뭐가 있느냐? 결국엔 인간 존재의 마지막 관문이죠. 바로 죽음과 지식,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기술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겠죠. 자,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인류의 지혜가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철학자 칸트에게서 나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자, 이 말을 지금 이 기술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최적화한다고 할 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정신 그 자체를 그냥 성능을 높여야 할 어떤 부품이나 도구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또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봐요. 인간의 진짜 비극이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기술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도덕적인 갈등,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로 신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한계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대한 교만 위에 세워진 현대판 바벨탑일 뿐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진정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게 있잖아요. 과연 이런 진짜 행복을 뇌에 칩을 심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오직 힘든 노력과 성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가치일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추상적인 긴장감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아주 위험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생물학적으로 계급이 나뉘는 사회예요. 비싼 돈을 내고 뇌를 업그레이드한 포스트 휴먼 계급과 그렇지 못한 자연 상태의 호모사피엔스 계급. 이건 그냥 경제적 격차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율주행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비슷해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거냐, 보행자를 보호할 거냐, 이런 예상치 못했던 윤리적 딜레마들 말이죠. 이 뇌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윤리적 선택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게 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뇌 데이터가 내 모든 생각이 어떤 기업의 서버에 저장된다면요.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과 감정마저도 감시당하고 분석되고 심지어 조종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인권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뉴로 권리라는 건데요. 프라이버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식을 지키기 위한 권리들이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자유, 내 생각을 남에게 들키지 않을 권리, 그리고 누군가 내 정신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같은 것들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걸 멈출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걸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조건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인간의 본성을 구원할 수는 없다. 네, 기술로 우리의 환경이나 수명을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내면의 도덕적 고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본질적인 과제는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진보라는 건 뇌에 칩을 심어서 슈퍼컴퓨터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강력한 기술을 손에 쥐고서도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기술적으로만 거대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윤리적인 어른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지혜가 과연 우리의 힘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